자, 페이지 150페이지. 오늘 파동의 굴절. 자, 굴절. 파동이라는 애가 있는데 파동은 좀 달라요. 얘랑 입자라는 애를 구별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 게 물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입자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파동 에너지는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 개념인 거지, 그치? 이게 물리에서는 다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파동은 질량을 갖고 있지 않아. 질량이 없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 질량 없어요. 내 목소리의 소리 질량이 없어요. 지진파 이런 것들 질량이 없다고. 그런데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노는 게 1단원이에요. 예를 들면 F는 MA라는 공식을 쓸 수가 있지, 그치? 이 질량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량, 측정량 마찬가지예요. 운동량을 구할 때도 이퀄 치고 MV 이렇게 구하지. 그럼 여기다 질량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는 MGH 이렇게 구하거든요. 여기 질량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게 1단원이에요. 그러니 입자인 애들을 갖고 노는 단원이 1단원이고요. 3단원은 질량이 없으니까 이런 녀석들을 대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아인슈타인도 증명을 해내지 못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이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물리 역학 법칙이랑은 완전 다른 애로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 중에 하나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여기에 파동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면 진폭이라는 애의 제곱에다가 진동수라는 애의 제곱을 곱해서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포텐셜 에너지,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는 것과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는 건 완전 다르지.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쪽을 못한다고 뒤쪽을 못하진 않아요. 여기 파트는. 그래서 3단원의 파동 에너지 파트는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했었어. 그럼 무엇을 갖고 노는 것이냐? 얘는 요 안에 뭐 파원이라든가 마루, 골, 진폭, 진동수, 파장, 주기, 속력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었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파동 에너지를 배울 때는. 되니? 그러니 파동 에너지 파트만 따로 배우게 되는 3단원인 거예요. 이 파동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있어. 그걸 반사라고 합니다. 반사. 물건은 맞으면 되돌아 나오죠. 이렇게. 그것도 여기 반사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빛이 반사된 거거든요. 유리를 이렇게 봐도 내 모습이 언뜻 보이죠, 그죠? 그 빛이 반사된 거예요. 이 반사에 대한 내용은 예전엔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배우지 않고요. 굴절이라는 걸 배웁니다. 굴절. 그리고 회절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리고 간섭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파동의 성질이에요. 다시 파동의 성질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렇게 네 덩어리를 배웠어요. 예전에는 파동의 성질 이래서 단원에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목이 개편되면서 반사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한 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회절이란 단어를 배우지 않아요. 얘네 둘을 이렇게 합쳐서 회절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굴절이란 단어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절의 성질이었는데 지금은 다 굴절이란 단어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간섭을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굴절과 간섭만 배우는 게 파동 에너지 파트가 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는 알아둡시다. 굴절, 간섭. 굴절, 간섭. 굴절은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간섭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다시 오늘은 이 굴절에 대한 내용을 포인트를 맞춰줄 건데 잘 봐.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매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매질이 두 가지. 첫 번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공기라고 놔두고 여기를 물이라고 한번 놔둬봅시다. 파동을 쏠 거예요. 파동 빛이 이렇게 오겠지, 그지? 됐나요? 빛이 오면 이 표면에 맞아요. 매질이 다르지, 그지?
왜 맞고 되돌아간다고요. 그러면 빛이 왔다가 다시 같은 매질로 진행하면 이걸 뭐라 그래? 반사라 그래요. 다시요. 얘를 반사라고 합니다. 됐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반사요.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파동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각도를 가지고 노는 게 파동에너지예요. 다시. 각도를 가지고 노는 게 파동에너지야. 그 각도를 재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을 알아두세요. 공기와 물의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공기라는 매질과 물의 매질의 경계면이라고 그래요. 이 기본기를 알아야 조금 더 응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파동에너지에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요. 공기라는 매질과 물이라는 매질의 경계면. 이 경계면에 수직의 선을 그려요.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그려. 되니? 이 경계면의 수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다시요. 경계면의 수직으로 내린 선을 법선이라고 그래요. 얘가 기준이에요. 법선을 기준으로 모든 각을 재요. 다시 법선을 기준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입사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럼 맞고 되돌아갔으니까 이걸 반사한 빛이라고 하겠지. 그럼 입사각은 몇 도니? 라고 물어보면 각도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법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요. 법선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졌니? 요게 입사각이에요. 되니? 그래서 이 법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계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 법선. 법선을 기준으로 모든 각을 잽니다. 그럼 이게 입사각이라면 반사각은 어떻게 지? 법선을 기준으로 떨어진 각. 이걸 반사각이라고 해요. 됐어요? 자,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됐지. 요거는 그냥 쉬워요. 같아.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새가 이렇게 날아가잖아. 새가 이렇게 날아가면 이 새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직접 볼 수 있죠, 그죠? 그지? 그런데 이 새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여기를 맞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 됐니? 그러면 얘는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에서 새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할 수 있어? 니네 바닷가에 가서 또는 호수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저쪽에 산을 이렇게 보면 호수에 반대로 이렇게 비치는 거 보일 수 있지, 그치? 요거 왜 비치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걸 옆에서 그리면 똑같아요. 여기에 산이 있는데 나는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보이는 거야. 이게 실제 산이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반사돼서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산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실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꼭대기 점이 맞고 눈에 들어왔지, 그지? 그러니까 내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꺾어져서 여기서 꼭대기 점이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해됐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가면 호수에 비친 산이 보여. 이거 왜 보이냐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산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여서 얘는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실제 모습의 산이 이렇게 있고 물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는 산이 같이 보이는 거죠. 이해됐나요? 요걸 반사라고 합니다. 완전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요. 됐나요? 반사는 이게 끝이야. 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굴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굴절. 됐어요? 자, 굴절 한번 해볼게요. 굴절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요거 잘 외워놔. 첫 번째 공기, 두 번째 물. 나무젓가락을 꽂으면 어떻게 보인다고? 휘어져 보인다고. 여기서 빛을 쏘면 이 빛을 쐈어요. 그럼 여길 맞고 되튕겨 나가면 이거 반사라 그랬지, 그지? 굴절은 매질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되셨나요? 요거 하나는 머릿속에 넣읍시다. 다시 공기에서 물로 가면 빛은 되니? 자, 요거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그렇다면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을 쏘면 어떻게 되겠냐? 되니? 그러면 얘는 어디로 굴절할까요? 자, 요거 맞춰보세요. 1번은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걸 뭐라 그래? 직진. 꺾이는 걸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물에서 공기로 쏘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요? 됐어요? 2번은 일단 아니지. 여기까지 됐니? 요거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어줍니다. 잘 봐! 공기에서 물로 가면 법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법선은 경계면의 수직인선. 됐죠? 법선을 항상 기준으로 재요.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됐니? 입사각. 입사각. 그래서 영어로 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사각이잖아요. 입사각. 됐니? 그러면 얘는 굴절했다고 했지. 그럼 법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진 각을 줍니다. 됐나요? 법선을 기준으로 항상 재요. 그걸 굴절각이라 그래요. 굴절각은 알파벳으로 스몰 r을 씁니다. 그렇죠? 굴절각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질문이요.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입사각이 크지. 됐어요? 굴절각이 작지.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공기에서 물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외우세요. 다시. 입사각이 커, 굴절각이 작아. 무슨 뜻? 공기에서 물로 간 거예요. 되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물에서 공기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재면 얘 법선이니까 얘가 입사각 맞지 이번에는. 그지? 그럼 굴절각은 어떻게 돼야 돼? 매질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굴절각은 이렇게 커야 돼요. 굴절각은 커야 됩니다.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다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요. 아, 공기에서 물러갔구나. 이거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럼 물에서 공기로 가면 어떻게 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구나. 됐니? 그럼 니네들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공기일 때 각이 더 크구나. 됐어요? 공기일 때 각이 더 크구나. 요거 느낌 왔니? 됐어요? 한 번만 해볼까요? 잘 봐. 1번, 2번. 자, 요거 맞춰보세요. 입사각, 굴절각이지, 그지? 1번, 2번 중에 공기 어디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디야? 아, 공기가 물보다 각이 더 크구나. 요거 되니? 요게 내가 문제를 풀 때 외우는 방법이에요. 아, 공기에서 각이 더 크구나. 다시. 이게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어디서 뭘 쌌느냐에 따라 달라. 한번 쏴볼까? 이쪽으로 쐈더니 이렇게 꺾였대. 얘 입사각, 얘 굴절각이라 두고 1번, 2번으로 놔두면 자, 물 어디야? 뭔 말인지 알겠니? 공기에서 각이 더 커요. 물일 때 각이 더 작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거 잘 이해해주세요. 왜? 파동에너지는 상황이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면이 총 4개죠. 그래서 들어가거나 나오는 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상황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공기에서 물로 가든가 물에서 공기로 가든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이 2가지를 구별만 잘 해낸다면 굴절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굴절은 뒤지기 어렵습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빛이라 그랬지. 굴절은 빛밖에 안 배우거든요. 빛이라 그랬어요. 전 시간에 상식을 적어드렸습니다. 빛.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전자기파의 형태입니다. 기억나? 잘 봐. 빛의 경우에는 언제 제일 빨라? 진공일 때, 기체일 때, 액체일 때, 고체일 때. 빛 언제 제일 빨라? 진공에서 가장 빨라요. 기체에서 2번째, 액체에서 3번째. 여기까지 됐어? 그럼 빛은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요. 됐니? 그래서 공기에서 지금 빨라. 됐어? 그럼 물 쪽으로 들어가면 이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된 거야? 느려지는 거예요. 됐니? 빠르게 왔다가 느려지는 거예요. 빠르게 왔다가 느려져요. 만약에 속도가 똑같다면 직진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속도가 달라졌으니까 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느리게 왔다가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공기는 각이 커요? 빨라요? 됐어? 그럼 한 번만 더요. 저 시간에 속력 배웠거든요. 여기까지만 오면 다 끝이에요.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구해서 얘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죠? 다시 그럼 파장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진동수를 곱하는 거 맞지? 진동수는 한 번 결정나면 중간에 다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역강의실에서 노래를 하면 그 높낮이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걸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언제나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럼 빨라요, 느려요는 속력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파장이 변했으니까 빨라요, 느려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파장이 길면 속력은 빠르겠죠. 그럼 공기를 지나가는 빛과 물을 지나가는 빛 중에 누가 파장이 길어? 라고 물어보면 빛은 공기를 통과할 때 파장이 길어. 물로 지나갈 때는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매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니네 이런 거 안 해봤어? 물에다가 나무떼기 이렇게 꽂으면 휘어지는 거 안 봤어? 됐어요? 물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손가락이 짧아 보이는 거 몰라? 그거 다 얘야. 일상생활에서 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굴절의 얘들은.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니네들한테도 외워야 되는 내용을 하나 적어줄게. 공기, 물, 공기 쪽에 각이 커. 됐나요? 공기 쪽이 빨라요. 공기 쪽이 파장이 길어요. 여기까지 됐냐? 할 수 있어서 진짜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단계 한번 가볼게. 여기까지만 오시면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파동의 굴절. 굴절은 뭐냐? 왜 이러라니? 이렇게 물어보면 매질이 두 종류여야 됩니다. 달라. 이렇게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파동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근데요, 종류가 달라지면,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속력에 대한 게 시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럼 질문 하나, 속력을 다시 한번 내리면 타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진동수라는 애는 항상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지죠. 진동수는 매질에 따라 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역시 타장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밖에 없지. 자, 여기다가 결론을 쓸 겁니다. 결론을 잘 알아두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굴절 EX. 방금처럼 굴절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공기, 물. 경계면에 수선을 내리면 법선. 경계면에 수선을 내리면 법선. 이 법선을 기준으로 각을 잽니다. 자, 이거 입사한 밑이고요. 꺾이면 아래쪽으로 꺾이겠죠. 굴절하는 밑이에요. 됐지? 어때? 매질의 종류가 달라진 거 맞지?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누가 빨라? 누가 파장이 길어? 그걸 맞추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시험 문제야. 되니? 어떤 유형인지 보여? 자, 그럼 각을 재야 되겠죠? 법선에서 떨어져 있는 각, 요걸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법선에서 떨어진 각, 이걸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자, 입사각이 커, 굴절각이 커? 입사각이 크죠? 입사각이 크면 공기에서 물로 진행 중이에요. 되니? 여기다 한 단어만 추가하면 시험지 완성되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물을 놔두고 여기다가 공기를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법선을 내려. 경계면에 수직으로 내린 선 법선. 자, 이번에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나가볼까요? 입사했대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꺾인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굴절했습니다. 그러면 또 각을 재면 이번에는 이 녀석이 이렇게 입사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얘가 이만큼 굴절각이 되는 거 맞지? 됐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 법칙이 전부 다 당연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인간성 테스트. 내일도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백사장이 있고 바다가 있어. 됐지? 백사장은 걸어다니기가 좀 어렵죠. 그지? 바다는 걸어다니기가 좀 더 어렵지, 그지? 자, 니네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백사장을 뛰어가는 게 빠르겠냐? 물을 뛰어가는 게 빠르겠냐? 백사장을 달려가는 게 빠르겠니? 바다를 달려가는 게 빠르겠니? 백사장을 달려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진짜지? 됐지? 자, 빨라요, 느려요니까 속력 차이 됐죠? 백사장이고 바다니까 매질의 종류 차이 됐지? 잘 봐. 진짜로 잘 봐. 여기에 수영하고 있던 한 여자가 빠졌어.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허우적대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구조 요원이 여기 있어. 됐니? 자, 이 구조 요원은 저 여자를 빨리 구해야만 해요. 어떻게 달려갈까요? 됐니? 자, 첫 번째 최단거리로 달려간다. 됐니? 두 번째 백사장은 조금 가고 물에서 많이 간다. 됐어? 세 번째 백사장은 많이 가고 물에서 조금 간다. 자,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됐니? 이거 직진이지. 일단 매질의 종류가 달라졌으니까 직진하지 않죠, 그죠? 그럼 이렇게 꺾이든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가야 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에서 멀리 일단 간 다음에 느린 데를 조금 가야 최단시간으로 갈 수 있지. 이해됐어? 여기다가 법선을 내리면 저 그림이죠. 됐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에서 느리게 가는 쪽으로 가면 가다가 꺾인다고요. 입사각은 크죠. 굴절각은 작죠. 됐냐?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 반대로.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육지야. 됐니? 여기가 대피소래.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었어. 됐지? 상어가 나타났어. 이 새끼 빨리 대피소로 숨어야 되죠. 니네 같으면 저 대피소까지 어떻게 달려갈 거야? 꽃장 대피소를 보고 이렇게 달려갈 거야? 이게 문과생이야. 됐니? 그럼 상어가 졸라 쫓아오는데 바다를 헤엄쳐서 이렇게 간 다음에 대피소 이렇게 갈 거니? 아니죠. 일단 빨리 나간 다음에 졸라 뛰어가는 게 맞지, 그지? 됐어? 최저. 느린 곳과 빠른 곳의 선택은 짧아야 되고 길어야 되는 거 맞죠? 법선을 내리면 입사가 굴절각이요. 이해됐어? 이해잖아. 어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내용이 파동으로 따지면 굴절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나로 하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졸라 빨리 가다가 느린 데로 가면 꺾이는 거 맞잖아요. 그럼 빠른 데는 많이 가고 느린 데는 적게 가야 되지. 그럼 꺾이는 거 아니겠어? 이게 파동의 굴절이에요. 이걸 뒤지게 어려워하거든요. 왜? 책에 공식 같은 애가 나오니까. 공식은 하는 거 아니야. 상황을 꼭 보세요. 다시 이거 정리합니다. 공기에서 물로 가면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은 작아요. 물에서 공기로 가면 입사각은 작아요. 굴절각은 커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세요. 하나만. EX. 공기에서 물로 가면 됐니? 입사각이 굴절각이 누가 크다고? 얘가요. 공기에서 물로 가면 굴절각보다 입사각이 커요. 그럼 속력은 누가 빠르다고? 당연히 공기에서 빨라요. 물에서 느려요. 됐니? 자, 파장은 누가 길다고? 공기에 있을 때가 길어요. 물에 있을 때 짧아요. 그럼 한 칸만 더. 진동수는 누가 크다고?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됐니?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공기에서 물로 가면 다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 쪽으로 가면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작아요. 파장이 변해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 니네들도 이거 한번 해볼래요? 자, 빨강색과 파랑색 중에 파장은 누가 기니? 기니? 라고 물어보면 빨강이 길어. 이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빨강이 길어요. 얘가 파장이 길어. 얘가 파장이 짧아. 여기까지 됐어?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럼 파장이 길었던 빨간색이 파장이 짧아지면 파랗게 보인다는 얘기야. 됐어? 됐어? 이거 잘 봐. 여기에 빨강이 있었는데 여기 무언가가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 여기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이 표 하고 튀어나오다가 공기로 나오면 꺾이겠죠. 됐니? 빨간색이 있었는데 공기로 나오면 꺾이겠지. 됐니? 다시요. 빨간색이 있었는데 공기로 나오면 꺾이겠지. 어디서 빠르다고? 빨강과 파랑. 파랑이 빨라지는 거지. 빨강이었다가 파랗게 보여요. 빨강이었다가 파랗게 보여요. 이걸 반대로 하면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또 반대의 굴절이 일어나겠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빨강을 쏘면 들어가서 파랑이 돼버리겠지. 왜요? 잘 보세요. 또 쏴볼게. 공기가 있었어? 물이 있었어? 실제로 물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빨강빛을 탁 쏘면 빨강빛은 파장이 기니까 그래서 꺾이겠지. 이렇게 공기에서 물은 꺾이니까. 그럼 여기서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보이니? 보여? 이걸 배우려면 파동의 산란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중첩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는 알려줄게. 여기서 빨간빛이 들어가면 요 안에서는 파란빛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얘가 무슨 빛으로 보여? 파란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혈관이 파란색인 거야. 안 신기하지? 지금 이렇게 혈관을 보면 좀 푸른푸른 색이 나죠, 그죠? 근데 여기를 칼로 파르면 혈관이 직접 드러나겠지. 그 혈관이 파란색이야? 아니면 빨간색이야? 됐나요?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하나 배웁니다. 다시요. 이거 알아두세요. 공기에서 물로 가면 빨라, 느려, 길어, 짧아. 여기까지 됐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EX 법선을 내렸어. 이 위에가 매질 1번이고요. 밑에가 매질 2번이래요. 됐니? 빛을 쐈더니 이렇게 갔다가 꺾인 거야. 됐니? 자, 질문 첫 번째요.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네, 차근차근 맞춰보세요. 법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재면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맞지? 자, 입사각이 커요. 그럼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1번과 2번 중에 누가 공기? 됐니? 그럼 얘가 공기, 2번이 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질문 다시요. 1번 매질과 2번 매질 중에 어디서 더 빨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를 지나갈 때는 빨라요?
여기를 지나갈 때는 느려졌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요. 빨라요, 느려요, 완성됐지? 그럼 파장은 1번과 2번 어디에서 더 길게 측정돼? 됐니? 파장이 길어야 빨라요. 파장이 길어야 빨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빠르니까 파장은 길어요. 2번 매질을 지나가는 애는 파장이 짧아졌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1번 빛, 2번 빛, 1번, 2번을 지날 때 진동수는 누가 크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파장, 속력, 진동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됐어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지나갈 때 진동수는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지나갈 때 진동수는 변함이 없구나. 자, 요거 완성됐니? 요거 익힐 수 있겠어요? 진짜? 요거 해줘.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어? 자, 결론 하나 내려줄까? 예전에는 이걸 소한매질, 밀한매질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다 사라졌어요. 여기다 써줄게. 파장이 길어. 그러면 속력은 빨라. 파장이 길면 속력은 빨라. 파장이 길면 속력은 빨라. 됐지? 파장이 길면 속력은 빨라. 자, 공기야, 물이야? 그럼 공기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 파장이 길어, 속력은 빨라. 여기에 한 줄을 추가할 거예요. 그걸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굴절률 커. 파장이 길고 속력이 빨라. 굴절률은 작아. 자, 요거 외우세요.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삼총사를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파동에너지에서 첫 번째, 굴절 졸라 어렵다 그랬습니다. 삼각형에서 별을 3개를 쳐줬거든요. 얘가 별표 3개인 이유는 요 3가지 세트로 구할 수 있니 없니를 물어봐요. 다시요. 파장이 길어, 속력이 빨라, 굴절률 작아. 그럼 반대로 하셔도 돼요. 파장이 짧아, 속력이 느려, 굴절률 커. 자, 이거 삼총사입니다. 그 중에 두 칸 갔어요. 다시. 파장이 길면 속력이 빨라, 공기 같은 녀석. 파장이 짧으면 속력이 느려, 물 같은 녀석. 됐니? 그 두 줄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두 번째. 그걸 불절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드렸습니다. 내용은 되게 쉬운데 이게 시험 문제처럼 출제되면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사실은 얘 그림이 별표지, 그지? 요거만 알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칙처럼 외워야 하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는 뿐이야.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굴절의 법칙. 3칸을 갈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칸입니다. 굴절의 법칙을 스넬의 법칙이라 그래요. 요거에 정의를 써줄게. 정의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리는 정의를 외우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는 한번 써볼게요. 얘요. 뭐라고 쓰는 거냐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 의 이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쓰는 게 정의예요. 불절갓에 대한 입사갓의 쌓인 비는 어렵지, 그지? 불절각에 대한 입사각에 쌓인 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불절각에 대한 입사각에 쌓인 비는 항상 일정해요. 이게 스넬의 법칙이에요. 불절각에 대한 입사각에 쌓인 비는 항상 일정해요. 좋네요. 어렵습니다. 다시요. 한 칸 내려갈게요. 불절의 법칙 뭐라고? 불절각에 대한 입사각에 쌓인 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렇게 뭐뭐뭐에 대한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걸 분모에다 내렸어요. 뭐뭐에 대한은 분모란 뜻이에요. 그러면 불절각에 대한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래에다 불절각 쓰는 거 맞지? 뭐뭐뭐의라고 썼으니까 입사각을 위에다 쓰는 거 맞지, 그지? 이 녀석을 사인 값을 취하면 이 값은 항상 변함이 없이 일정한 값을 가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넬의 법칙의 첫 번째 공식이에요. 다시 입사각에 쌓인 비는 항상 불절각에 대한 입사각에 쌓인 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불절각에 대한 입사각에 쌓인 비는 항상 일정해요. 불절각에 대한 입사각에 쌓인 비는 항상 일정. 이거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해시켜줄게. 그게 수업의 목적이니까. 됐니?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EX. 자, 공식을 완성시켜줄게. 시험 문제 유형도 한번 보세요. 얘가 시험 문제 별표 3개짜리 시험 문제예요. 요 녀석을 이해하면 시험 문제 완성이 됩니다. 매질 1번, 매질 2번. 그래서 자, 곡선을 내려볼게. 빗을 쏴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쐈대. 꺾였대. 자, 매질 1번, 매질 2번. 공기가 어디게? 됐어요? 자, 그럼 빠른 매질은 어디게? 됐어요? 그럼 파장이 긴 매질은 어디게? 됐어? 한 칸만 더 가볼까요? 아직 모르지만 굴절률이 작은 매질은 어디게? 다 1번이에요. 됐냐?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세트로. 아, 파장이 긴 매질은 어디야? 1번이요. 속력이 빠른 매질은 어디야? 1번이요. 굴절률이 작은 매질은 어디야? 1번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굴절률을 배우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머릿속에 넣었어?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아, 얘가 빨라요. 얘가 느려요. 됐지? 느낌 왔니? 내용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 얘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갔구나. 얘가 파장이 길어요. 얘가 파장이 짧아. 됐니?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굴절의 반 이상은 맞추는 겁니다. 해볼게요. 요 내용 잊어버리면 안 돼. 한 칸만 더 가볼까? 그럼 얘가 굴절률은 작아요. 얘가 굴절률은 커요. 자, 요 세트 묶을 수 있겠어요? 빠른 매질, 파장이 길어, 굴절률은 작아. 저 세트.
속력, 파장, 굴절률 요 세트. 요 세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굴절은 다 끝난 겁니다. 자, 법선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법선을 내리면 여기가 입사각 맞지? 여기가 굴절각 맞지, 그지? 자, 입사각 줘볼게요. 여기가 60도래. 여기가 30도래. 자, 사인값 구할 준비가 됐니? 됐어? 그럼 이 문제는 스넬의 법칙상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칸에다가 직접 쓰세요. 여기가 입사각 맞지? 여기가 굴절각 맞지? 그지? 공식을 안 외우게 해줄게. 위에다가 사인 i니까 여기다가 그냥 쓰시고요. 경계면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 r을 쓰면 공식을 굳이 안 외워도 되지. 이게 r분의 i인지 i분의 r인지 정의를 외우지 못하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헷갈리는 건 지우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이렇게 써대면 아, 이게 사인 r분의 사인 i구나. 그냥 저절로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됐어? 나 잔머리 짱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사인 i는 60도 맞지? 사인 r은 30도 맞지? 그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 사인 i는 얼마야? 2분의 1.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사인 i가 더 큰 거 맞지? 그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 이퀄 치세요. V1, V2. 자, 1번 매질을 지날 때의 속력과 2번 매질을 지날 때의 속력. 속력 누가 커야 된다고? 빨라, 느려니까 속력은 1번이 큰 거 맞지? 어때? 분자값이 크죠? 됐어요? 그냥 이렇게 써대면 공식을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경계면에다 직접 쓰세요. 다시 한번요. 그럼 파장 누가 길어? 분자값이 길어야 되죠. 이거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왜? i 값이 크면 빨라요. 크면 파장 길어요. 여기까지 되니? 할 수 있겠어? 됐어?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굴절률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길면 짧아야 되죠. 반대로 써야 돼요. 위에다가 2 값을 쓰는 거고 아래에다 n 값을 쓰는 겁니다.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 요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이거예요. 굴절률은 누가 크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 아예 통째로 외우세요. 물이 굴절률 커요. 공기가 굴절률 작아요. 빠르면 굴절률 작아요. 파장이 짧으면 굴절률이 커요. 됐니? 저 세 녀석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내신 시험 문제고 모의고사 시험 문제고 얘가 수능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여기밖에 안 나와. 됐어?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된다고? 요 녀석 잘 봐. 요 녀석은 2분의 루트 3 값이지, 그지? 됐나요? 요 밑에 있는 r 값은 2분의 1 값이지, 그지? 됐니? 그럼 약분을 치면 얼마가 나와? 1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퀄을 치면 얘가 1이면 얘는 루트 3 값이 나온다.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 실제로 시험 문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요게 시험 문제가 됩니다. 매질 1번, 매질 2번. 됐지? 잘 보세요. 빗을 쐈어. 꺾였대. 됐니? 쐈어.
꺾였대. 법선을 내렸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도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반대로 적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도고 30도래. 됐니?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속력이 10m/s래. 됐니? 그럼 매질 2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됐어요? 시험 문제 보여? 어떤 게 시험 문제인지 보여? 자, 한 번만 더요. 얘의 파장이 2m래. 그럼 요 녀석의 파장은 얼마일까요? 됐니? 자, 시험 문제 어떤 건지 보여? 이 녀석의 굴절률이 1이래. 그럼 이 매질 2의 굴절률은 얼마니? 됐어요? 어때? 양쪽을 막 비교하는 거 맞지, 그치? 시험 문제 똑같습니다. 그럼 진동수는 누가 커? 같아야 된다고. 완성되니? 어때요? 굴절은 뭐 하는 거라고? 종류가 달라지면 속력이 변해요. 그래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현상을 보고 이게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왔는지를 맞추는 게 1번 맞지? 두 번째, 속력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를 맞추는 게 두 번째 맞지? 세 번째, 파장이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맞추는 거 맞지? 진동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됐어? 그런데 그 비율이 항상 똑같다고요. 일정하다고. 해볼까요? 자, 위에다 그냥 쓴다 그랬어. sin i sin r 얼마야? sin i는 sin 45도죠. sin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얘 2분의 루트 2. 그럼 sin r은 얼마? 2분의 1. 됐니? 그럼 약분 치면 얼마? 1분의 루트 2. 맞아? 얘는 1분의 루트 2 값으로 항상 변함이 없다고요. 됐니? 그럼 여기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위에 있는 속력이 V1이니까 10m/s가 여기가 되면 V2는 얼마니? 이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요. 람다2가 2m래. 여기가 2m가 되면 람다1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 한 번만 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굴절률 1번을 여기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요건 반드시 뒤집어줘야 된다고. 됐어? 그러니 이 굴절률, 위에 있는 굴절률 1번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1분의 위에 있는 굴절률을 위에다 넣으면 N2는 얼마니? 이렇게. 됐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걸 물어보는 게 굴절의 모든 시험 문제예요. 너 매질 1번이 빠른 거 알아? 그럼 매질 2번이 느려진 거 알아? 그 비율이 sin b인 거 알아? 그럼 루트 2대 1 차이만큼 변하는 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장이 있는데 빠르면 긴 거 알아? 느리면 짧은 거 알아? 그럼 긴 것과 짧은 거의 비율은 역시 1분의 루트 2. 굴절률이 너 뒤집어지는 거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제가 이게 팁이지. 그러니 이 굴절률을 뒤집어서 그릴 수 있는 애가 수능 문제 디귿을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완성되는데 그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sin r분의 sin i라고 했지. 이퀄 치면 v2분의 v1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랬지. 얘는
람다 2분의 람다 1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그랬지, 그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쓴 거야? n1분의 n2라고 쓸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니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지.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요거 한국말로 볼래? 무슨 뜻? 분모로 가면 뭐뭐에 대한. 됐어? 그럼 요거 뭐라고 써?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됐어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됐냐?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쓰는 게 물리 기준이에요. 됐어?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1의 굴절률 분의 2의 굴절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니네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넬의 법칙의 완성판 공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거든요. 굴절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을. 어때? 여기 써있는 거랑 똑같지, 그지?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됐어. 1분의 루트 2 값을 구했지, 그지? 여기가 10이면 아래는 얼마야? 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5루트 2라고 쓰면 비율이 맞니? 됐어요? 그럼 얘는 10이 될 거고 얘는 10루트 2가 되겠죠. 약분을 치면 요 값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 요 아래 값은 5루트 2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됐니? 한 번만 더. 그렇다면 1분의 루트 2인데 얘요. 밑에가 2면 위에는 얼마야? 그럼 요 파장은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1의 굴절률이 1이야. 2의 굴절률은 얼마야? 1분의 루트 2인데 매질 1의 굴절률을 1이라고 했으니까 매질 2의 굴절률은 얼마가 된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2예요. 됐어요? 이렇게 비율을 구해서 각각 숫자를 넣어 계산하는 게 스넬의 법칙, 굴절의 법칙입니다. 됐니? 매질의 종류만 같으면 이 짝대기 값이 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래요? 이것도 굴절의 상식이니까 상식 하나 적어줄게. 자, 매질 1에서는 이렇게 간대. 입사가. 매질 2에서는 이렇게 간대. 굴절가. 됐니? 그럼 매질 1과 매질 2가 종류가 바뀌지 않는 한 요 짝대기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B는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짝대기의 모양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한번 해볼까? 얘를 입사각을 이만큼 증가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사시키면 어떻게 돼? 요 짝대기의 꺾인 비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였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는 거 맞지? 얘 내린 만큼 얘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저 짝대기의 꺾인 비율은 항상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게 굴절하는 비율이니까. 굴절하는 비율은 변함이 없어요. 입사각을 더 증가시키면 굴절하는 비율은 변함이 없어. 이 짝대기가. 수업 시간에 뭐 하냐면 이게 뭐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이 파리치기 이런 거 필요하지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게 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이 따라 증가하는데 이렇게 꺾인 요 형태는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꺾여 있으면 요게 변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왜? 그게 사인 B니까.
그러니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얘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쐈어. 이렇게 꺾였대. 반대로 써면 어떻게 된다고? 화살표만 반대로 그리면 된다고.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이렇게 쐈더니 이렇게 갔대? 그럼 여기서 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B는 똑같으니까. 이해됐나요?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게 시험 문제야. 요거 하나 꼭 적어주세요. 시험 문제. 요거는 예제로 적어놓고 요 세팅을 맞춰. 요 세팅을. 이제 굴절은 다 끝났습니다. 요 세팅만 맞춰주면. 네. 포인트는 요거예요. 포인트는 요거야. 자, 이게 위의 문제도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맞춰낼 수 있겠지, 그치? 네. 근데 시험 문제 다 똑같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마지막 결론. 할 수 있나 봅시다. 자, 결론. 매질 1번, 매질 2번. 재미? 자, 매질 1번, 매질 2번. 자, 이번에는 여기다 써볼게요. 됐어요? 자, 질문. 누가 빠르게? 맞춰낼 수 있겠어? 빨라, 느려. 자, 요거만 구별하면 시험 문제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걸 구별 못해서 틀린 애들 제일 많아요. 그럼 얘는 입사각은 이만큼, 굴절각은 이만큼이죠. 그걸 연습해서 빨리 맞춰주세요. 자, 누가 빠르다고? 1번보다 2번이 빨라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됐나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 2번이 빨라요. 그럼 파장은 누가 길어? 얘가 파장이 길어. 얘는 파장이 짧아. 됐니?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굴절률은 누가 더 작다고? 이게 하나 세트야. 빨라, 파장 길어. 굴절률은 작아. 얘 굴절률은 커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럼 한번 써볼게. 시험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V1 매질 2니까 V1, V2는 누가 크니? 맞출 수 있겠어요? 빨라요. 람다 1, 람다 2는 누가 크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N1, N2는 누가 크니? 요거 뒤집는 거 보여? 요게 삼총사야.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어려워하는 애들이 이걸 왜 어려워하냐면 선생아 이게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사인 R을 쓰고 여기다가 사인 I를 써야 된다며. 그러면 얘는 V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1은 V2분의 V1은 얘는 N1분의 N2. 아, 뒤집는 것까지 했어. 그러면 너 뭐 어쩌라고? 됐니?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30도면 사인 I에다 뭘 넣어야 돼? 얘가 입사각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쳐대지 말고 아예 그냥 쓰라고. 입사각이니까 여기다가 사인 I를 이렇게 쓰라고. 여기다가 사인 R을 쓰라고. 이 공식이 R분의 I니까 젠장 R분의 I 이렇게만 넣지 말고요. 아예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는 V1, 2 분의 V1 되는 거 맞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써대면 요 영어 알파벳만 바뀌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얘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니까 요 매질만 바뀌는 매질은 그대로인데 1번, 2번이 그대로인데 I와 R만 바뀌는 거 아니냐고. 됐어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여기까지 와볼까? 요거 어떻게 한다고? N1을 밑에 쓰고 N2를 위에 쓰는 거 맞지? 뒤집어야 되니까. 잘 보세요. 60, 사인 62 커, 사인 32 커? 사인 60이 크죠? 부등호 이쪽으로 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속력은 누가 커야 돼? V2가 커야 되는 거 맞지? 파장은 누가 길어야 돼? 람다 2가 길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굴절률은 누가 커야 돼? 이걸 뒤집어서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분자가 작고요. 분모가 큰 거 맞지? 여기도 이렇게 쳐야 되죠. 됐어? 아까 뭐라 그랬어? 막 공식으로 보면 좀 헷갈려 보인다고요. 야, 람다1, 람다2 중에 V1, V2 중에 누가 빨라? 아, 빨라. 느린 대로 갔죠? 아, 빨라요. 그럼 파장 길어요. 굴절률은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 쓰는 거. 요 삼총사예요. 2 쪽으로 부등호, 2 쪽으로 부등호, 1 쪽으로 부등호. 어때요? 이렇게 공식 써놓고 부등호를 한쪽 면으로 다 쳐야 되는 거 맞지? 뭐만 바꾸는 거라고? 요거만 바꾸는 거라고. 왜? 입사와 굴절만 달라지고요. 매질의 종류는 변함이 없는 거 맞지, 그지? 이렇게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아, 공식이 사인 R분의 사인 I인데 선생아, 그럼 여기는 사인 R분의 사인 I를 써야 되니까 30도 넣고, 아, 그렇지 말라고. 그냥 써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됐나요? 매질 1번이니까 V1, 매질 1번이니까 람다1, 매질 2번이니까 V2, 매질 2번이니까 람다2. 이번엔 여기가 입사각 맞지? 여기가 굴절각 맞지? 그러니까 1번 매질에다가 그 각도 1번 매질, 파장, 속력 이렇게. 그러면 시험지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 공식이 꽤나 중요한데 이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걸 내면 파동에너지 파트가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꼬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해달라는 뜻이에요. 됐니?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증가합니다. 이것도 상식.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따라 증가해요. 굴절에 치고 어때? 좀 많이 어렵지, 그치? 내용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뒷장 한 번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는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154페이지 한 번 넘겨볼까요? 자, 547번에 그냥 맞추세요. 매질 A와 매질 E의 경계면에 점선의 곡선이 그려져 있지. 자, 맞고 되돌아가는 거 반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됐나요? 입사각과 반사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한다고. 그럼 세타는 45도가 되겠죠. 자, 질문이요. 매질 A에서 빠르니 B에서 빠르니? 쓰세요. 아, 빨라. 매질 A가 빨라. 됐나요? 시험지 다 끝났어요. 그걸 보자마자 아, 매질 A가 빨라. 그럼 매질 A가 파장은 어때? 길어. 됐니? 그럼 매질 A가 굴절률은 어때? 작아. 됐지? 요게 니네가 해야 되는 내용이야. 삼총사를 딱 구하기만 하면 시험제는 끝나는 겁니다. 문제 볼까요? 세타는 45도이다. 됐죠?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보세요. A가 작아요. A가 작아요. 됐나요? A가 작아요. 속력은 누가? A가 빨라요. A가 빨라요.
파장은 A가 길어요. 다행히 이게 시험 문제 다야. 졸라 쉽지 않냐? 결국에 이 세 개 물어보는 건데 진동수는 같아요. 됐지? 됐나요? 551번 한번 볼까요? 자, 551번. 이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시험 문제는 완성이 됐어. 이 551번 같은 게 내신용 모의고사용 시험 문제거든요. 잘 봐. 매질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매질 1번이고요. 매질 2번이고요. 내가 참 물리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잘 보세요. 매질 3번이거든요. 그치? 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쐈더니 맞고 꺾인 거 맞지? 그지? 그죠? 많이 꺾어볼까요? 책처럼. 자, 이렇게 해서 많이 꺾었어. 자, 1번과 2번 중에 누가 빠르니? 오! 빨라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 파장은 누가 길어? 왜 파장 길어? 됐니? 그럼 1번과 2번 중에 굴절률은 누가 커? 다시 굴절률은 누가 작아? 여기가 굴절률이 작지. 됐니? 그럼 N1번과 N2번 중에 굴절률은 누가 작아? 여기까지 됐어요? 안 쉬워? 그거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아 빠르다 이 모양을 보고 아 굴절각 입사각이 이만큼 굴절각 아 입사각이 크네? 그럼 빠른 데서 느린 대로 됐어? 파장은 긴 데서 짧은 대로 됐니? 진동수는 변함없어. 그럼 굴절률은 작은 데서 큰 대로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렇게 온 빛이 이렇게 꺾였지 그지? 됐어? 그럼 요 빨간 빛을 보면 이번에는 여기가 입사각이지 이번에는 여기가 굴절각이지 됐니? 그럼 여기를 지우고 요렇게만 비교하면 누가 빨라? 됐어요? 3번이 빠르죠? 왜? 저렇게 간 것처럼 보이니까 물에서 공기 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 그지? 됐어?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면 얘가 빨라 됐어? 그럼 얘가 파장이 밑에가 얘가 빨라 얘가 파장이 길어 그럼 얘가 굴절률이 작아 됐니? 그럼 N2와 N3 중에는 굴절률이 어떻게 돼야 돼? N3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됐니? 그럼 굴절률이 제일 큰 애는 누구야? N2요. 됐어요? 자, 질문 하나 내볼까? 1번과 2번 중에 누가 빠르다고? 그럼 1번과 2번 중에 파장은 누가 길다고? 뒤은 동그라미. 다시 2번과 3번 중에 누가 빠르다고? 됐어? 2번과 3번 중에 누가 빨라? 디귿 X요. 어때? 장난 없지, 그치?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됐니?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잘 봐. 아까 얘기했어요. 이 꺾이는 정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그럼 잘 보세요. 얘는 꺾이는 정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인 거 맞지?
얘는 꺾이는 정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이는 거 맞지?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있어. 여기가 세타 1이고 여기가 세타 2래. 그럼 이 건너편도 세타 2지, 그지? 그지? 얘랑 얘랑은 엇각이니까. 그럼 아래편에 세타 3가 있는 거 맞죠? 그럼 둘 차이 1과 2 사이가 커, 2와 3 사이가 커. 거기 보면 불절할 때 세타 3다 1보다 3가 작다. 보여? 문제에 써준다. 세타 1이 세타 3보다 커요. 됐니? 그렇다면 얘네 둘은 훨씬 더 막대기가 많이 구부러졌다는 얘기죠. 됐니? 막대기가 많이 구부러지고요. 얘는 조금밖에 안 구부러지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막대기가 많이 구부러진다는 건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굴절률의 차이가 커야 사인 세타와 r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겠니? 굴절률의 차이가 커야 사인 세타와 사인 r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겠어? 이해되니? 그러니 2번과 1번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이 차이가 3번과 2번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누가 커야 돼? 많이 꺾인 애가 커야 돼. 됐어? 그럼 세타 1, 세타 2 중에 얘가 많이 꺾인 거 맞지? 1과 2의 차이가 크니까. 이해되니? 차이가 커요. 그렇다면 2를 기준으로 놔두면 이 간격이 1이 훨씬 더 멀리 작아야 되지. 그래서 기억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세 번째예요. 뭐라고? 굴절. 세 번째. 많이 꺾일수록 굴절률의 차이는 커요. 많이 꺾일수록 굴절률의 차이는 커요. 여기 시험 문제는 다 있다 위에 550번 나옵니다. 550번. 자, 550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550번. 잘 봐. 가 맞출 수 있겠니? 가. A와 B가 있었는데, 자, 누가 빨라? 누가 빨라? 그럼 얘가 빨라. 그럼 파장이 어떤 거야? 긴 거야. 그럼 굴절률이 어떤 거야? 작은 거야. 됐니? 됐어요? 그럼 나는요, A와 C 중에 누가 빨라? A가 빨라. 그럼 파장은 긴 거야. 굴절률은 작은 거야. 됐니? 그럼 속력이 제일 빠른 애는 누구야? A보다 B가 빨라? A보다 C가 빨라? C가 느려. 됐니? 그럼 제일 빠른 애는 누구야? B가 제일 빠르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빨라야 되지. 그 다음에 C가 빠르면 되지. 어때? 되게 빠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요. 그럼 속력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 파장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지. 파장은 B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 A, 그 다음 C예요. 됐어? 그럼 굴절률은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뒤집는다고. C, A, B. 이게 어렵다고? 아니지. 뭐? 굴절의 법칙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얘요. 됐니? 이거 하나면 굴절 파트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단 그림을 보고 누가 빨라? 누가 파장이 길어? 누가 굴절률 작아? 이렇게만 써놓는다면
시험 문제는 다 끝나는 거라고요. 굴절 시험 문제가. 이 어렵다는 굴절 시험 문제가 모두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됐니? 나 되게 쉽게 정리하는 거 맞지, 그지? 나는 문제를 되게 어렵게 막 이걸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풀지 않아요. 그냥 보고 빨라 느려 빨라 느려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굴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얘야. 됐어? 꼬라지를 보고 어디가 빠른지 어디가 느린지만 찾아내기만 하면 요 세 가지를 적용시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빨라, 길어, 작아 순서는 빨라, 길어, 작아 등이 이 순서를 잘 익혀서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